네,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야 TV 신선생입니다. 예,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님이신 이상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상지입니다. 아, 예. 지난 그 1월에 선출되셔가지고 3월부터 이제 취임하셔가지고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늦었지만 일단 취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정식으로 저희 대학 어디야 TV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번 정식적으로 인사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 이상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 인사 네.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국대학 입학사정관 협의회는 전국 대학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의 협의체로 입학사정관들이 다양한 이렇게 전형 자료를 심사를 해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대입 전형 전문가인데요. 이렇게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대학과 정보 교류도 하고 네. 연구 및 교육 훈련 등으로 좀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또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뭐 정권도 이제 바뀌어서 새로 이제 취임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한국의 대입제도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했어요.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2008년에 선진형 대입 전형 도입으로 입학 사정관제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2008년에 41명의 입학 네. 사정관들이 있었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2020년에는 958명, 뭐 현재는 한 1000명 가까운 입학 사정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학 사정관 수가 많아진 것처럼 이러한 변화처럼 대입 제도도 많이 변화가 되어 왔는데 선진형 대입 전형 확산이나 아니면 창의 인성 교육 강화 그리고 최근에 미래형 교육 과정 추진 같이 네. 이러한 것들처럼 대입 제도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시청자분들, 저희가 항상 대학 어디가 TV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고3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도 매해 반복되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해 저희가 좀 예민하지만 건드리고 싶은 게 대입 전형 복잡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입 전형 복잡한 건지 아니면 복잡해 보이는 건지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간단하고 쉽게 경험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대입 전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선 이 대입 전형을 설명드리기 전에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대교협에서 고등교육법에 기반해서 수립하고 네. 공부한 다음에 대학도 이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이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준수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보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수립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칙 안에 대입 입학 전형 간소화 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대학 입학 전형을 간소화하고 단순하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친구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입 전형은 크게 네.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네 있습니다. 가지. 학생부 위주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실적 전형,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유형 안에 이 네 가지의 표준 대입 전형 체계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좀 강세를 가지고 있다에 따라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뭐 실기실적 위주 준비할 것인지 수능 위주로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서 전형을 준비하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4+2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시에는 네 가지, 네. 정시에는 두 가지 안에 전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수시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 실기실적, 정시에는 수능 아니면 실기실적 요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4+2 안에서 전형을 좀 준비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수시에 4개 그리고 정시에 2개 이 안에서 이제 전형이 설계되니까 뭐 모집 요강 보시면은 뭐 전형 이름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전형 방법, 전형 요소 반영 비율만 보면 간략하게 간소화됐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되게 이제 그 고3 학생들이 매번 이제 그 소위 말해 단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더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 네네.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또 네네네. 포인트가 있는데 또 요즘에는 전형 명칭도 좀 통일을 하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학생부 교과
내가 전형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인지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학마다 만약에 그 전형명을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로치고 학생부 교과인지 종합인지 맞다.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학이 자유롭게 전형 명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 학생부인지 논술 위주인지 이거를 적게 돼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 명칭 안에 네. 같이 기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여기 회장님 뵈러 오시기 전에 저희 항상 이 수험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어떤 걸 생각하는지 저희가 뭐 다방면으로 좀 수렴을 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그 질문 중에 이 졸업생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N수생들이 불리한지 막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실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좀 속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아마 이 N수생은 학종에 불리할까요? 이 질문은 N수생 친구가 질문을 했을 텐데요. 그렇겠죠. 보면 친구들이 보통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N수생 친구들은 N수생은 불리할 거야. 아니면 뭐 봉사 시간이 좀 적은 친구들은 봉사 시간이 적으면 학종에 불리할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입학사정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면 네네. 입학사정관이 학교생활 기록이나 여러 가지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지고 전형 자료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네.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답이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다양한 특성과 경험을 가지고 입학 전형 자료를 통해서 선발하는 것은 이 친구의 부족한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 어떠한 그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는 전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N수생이라고 해서 불리한 건 아니고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학사정관의 이 역할이나 이러한 다양한 방면을 보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입에 있어서도 이제 많은 대학들이 이 면접을 좀 줄여나가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는 대학도 있고 안 하는 대학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 대입 현장 그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면접 없이도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느냐 뭐 이러한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이 질문도 우리가 생각할 포인트는 이렇게 각 전형 요소에 맞게 지원자를 평가해서 선발하는 것에 네.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은 핵심 전형 요소에 의해서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생부, 실기실적, 수능 네. 아까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인데 각 전형에 따라 그 요소에 적합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면접이 없는 경우에도 충분히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니까 면접이 꼭 있어야지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 각 전형에 맞는 전형 요소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평가되는 거니까 충분히 우수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